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조금 장이 좀 강하게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장중에 한 800억 사더니 오늘 종가에는 매도하던데. 끝에는 던지더라고요. 오늘 살짝 또 순매도로 바뀌었는데 네. 선물 시장 쪽에서도 오늘 또 선물 갖고 장난을 쳤어요. 보니까 10시 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네. 한 3천억을 그냥 질러버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순식간에 한 1, 20분 만에 3천억을 지르더니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후에 계속 야금야금 팔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일단 조금 오늘 약간은 좀 아쉬운 장이에요. 그 돌파를 해줘야 될 자리 20선하고 60선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돌파를 조금 해줬으면 싶었는데 뭐 오늘도 돌파를 못한 모습이고 자 진짜로 한 2730포인트 정도 그 정도만 좀 회복을 시켜놓고 거기서 안정된 모습이 나오면 조금 마음을 놓겠는데 아직까지도 뭐 조금은 불안한 그런 더 모습들이 지켜봐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네요 시장이. 저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95%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장중 내내 외국인이 좀 그래도 들어와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외국인들 800억 샀었어요 제일 많을 때. 많이 사진 않았지만 이게 열흘 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좀 샀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한 천몇백억 정도. 그러니까 열흘 만에 들어왔고. 좀 그래도 사부작 발을 담궜다라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방어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매도한 게요. 네. 21조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달 한 달 동안에 거의 5조 원 가까이 때렸죠. 그러니까 뭐 21조니까 3월 달에 한 달에 5조 때려도 지금 4월 달이잖아요. 네. 평균 5조 넘게 때린 거야,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 들어오기 좋은 환경은 아니죠. 오늘 그리고 사실 시장이 올라와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은 수급이 여전히 좀 불안정한. 근데 수급을 보기 위해서는 환율이 또 아직까지는 아쉬운. 네. 그래도 좀 양봉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거를 2,730포인트만 좀 돌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되게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오늘 지금 현재 뭐 나스닥 선물은 조금 플러스권 아까 조금 뭐 마이너스권에 있더니 지금 플러스권으로 약간 전환을 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좀 유지가 돼서 내일 아침에 좀 뚫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에는 원래는 2.5씩 해갖고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갈 그런 모습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빅 스텝. 빅 스텝 말고 자이언트 스텝.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왔습니까? 빅 스텝은 0.5. 네. 자이언트 스텝은 0.75. 네. 전부 그래갖고 얘기가 점점 세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관련해갖고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최대 혈전이 지금 한번 벌어질 것이다라는 동부 돈바스 쪽하고 그쪽에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이 전쟁이 이거 이러다가 좀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것들도 시장의 일각에서는 조금 녹아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자, 뭐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금 긴 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조금 적응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벌써 입장해 주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저는 뭐 이미 인사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이 유튜브 창에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또 보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커스 EJ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포커스 EJ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제가 이미 이제 P4라는 제목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미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광기 광풍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매일 아침 장전 8시 반에 진행을 하는데, 이때에도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반도체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가벼웠다. 예, 즐겁게 봤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평택 P3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P3에 대한 이제 이 공간에 대부분의 라인이 증설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의 공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채운다라면은, 일단은 뭐 P3 공장이 운영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던 큰 이유는요, 오늘 장중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서버형에 대한 이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먼저 반도체를 포착했던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어제 EJ 시간에 이 파라텍에 대한 뉴스를 같이 봤었죠. 사실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소방 장비나 소방 기계를 공사하는 곳인데, 여기가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을 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P4 공장이다. 그래서 P4에 대한 투자를 좀 보자. 왜? P2 때 세계 최대 규모, P3일 때 세계 최대 규모, 그렇기 때문에 P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강했습니다. 일단 이름 순으로 좀 나열해 본다면요, 워닝 아이패스가 강했고요, 뭐 유진테크, 테스, PSK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어제 제가 EJ 시간 동안에요, 이와 같이 이제 장비 회사들에 대한 매출액이 커지는 그런 도표를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도 제가 뒷부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모두 다 급등세를 갔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P3, P4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TSMC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나왔어요. 파운드리 대부분의 매출인데,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시장 성장이 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죠. 그런데 TSMC에 대한 비율이 컸던 것도 좋지만은 TSMC에 대한 매출액이 역대 최고 분기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나긴 했었지만은 삼성전자도 꾸준히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파운드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C 출하량에 대한 추이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때까지 상당히 앞으로 이제 4차 산업과 그리고 또 PC에 대한 전환, 이 모델 전환 때문에 상당히 좀 수요가 몰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서버 출하량에 대한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PC라든지 노트북에 대한 이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서버 공급에 대한 반도체 매출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수출 동향인데, 대만은 이제 기존에 있었을 때 파운드리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본격적인 성장은 2019년도 때부터 해서 성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언택트 환경에서 노트북이라든지 PC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급증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 판매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글로벌 PC 출하량과 조금 유사한 것인데, 뭐 같은 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때, 2022년도 때,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금은 노트북과 또 이 데스크탑이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작년에 반도체에 대한 매출을 예측해 봤을 때, 지난 2분기와 3분기, 그러니까
대만의 여름 시즌 때 노트북과 PC에 대한 이 신제품이 안 나왔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이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가격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PC 출하량이 상당히 좀 조정이 나왔었죠. 물론 다시 이 출고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해 연말 때 10월 달, 11월 달에, 윈도우 11 OS가 새롭게 나왔고요. 인텔의 12세대 CPU가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재고 소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출고량이 급증할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버 쪽으로 들어갈 PC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 추이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PC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PC 수요가 있다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당연히 예측을 크게 해야겠죠. 자, 이 내용들로 하여금 많은 기업들이 PC 수요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P3, P4에 대한 증설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동안에 규모 면적으로 했을 때, 이 시장에 대한 규모 면으로 했을 때 커지고 있는 추이에서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를 이제 많이 들여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는다? 삼성전자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업체들에 대한 매출이 커진다라고 어제 포인트를 잡아들었었는데, P3, P4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장비 기업들,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안에서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PSK 오늘 모두 다 급등세를 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역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군들 앞으로 P3, P4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라면 더 나아가서는 P5, P6까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비 기업들에 대한 매출 앞으로도 연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장비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깊은 기업들을 보자. 이 안에 원익 IPS부터 해서 SNST, FSD 이와 같은 기업들이 지분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까지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환율 인하와 그리고 또 이제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IT 쪽 반도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릴 것인데, 좀 더 말로써 풀어드린다면은 지금은 많은 공급사들이 메모리 공급사들이 스마트폰보다는 서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를 올해 하반기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이 P3에 대한 공정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P4에 대한 착공 기대감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치까지 살아난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하반기가 대단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환율 높을 때, 그래서 외국인 수급 안 들어올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이 없을 때,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반도체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워낙 약세 현상에서 이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2분기가 넘어가서 실적주를 챙겨본다? 그럼 반도체 종목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3분기, 4분기 때 발주 나올 수 있는 반도체가 그래서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해성 DS. 해성 DS. 예, 해성 DS.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까요? 10만 원 이상 가능한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제가 어제 이 종목 이제 방송 초반에 설명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아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좀 변동이 나와서 이 종목도 좀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다시 재차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니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반도체 섹터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에 대한 집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수요처는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장비 또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나열한다면은 해성 DS, 텔레칩스 이와 같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대한 상승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일단 뭐 반도체에 관련되는 뭐 그런 얘기들 도움되는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 뭐 토픽 네. 종목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조금 좀 이 되짚어보는 좀 주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HT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요, 테스 소개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은 EJ 뭐 바로 하루 만에 좀 수익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스하고 꼭 따라가는 종목이 있죠. 유진테크. 자, 이 종목도 오늘 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광기 광풍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요. PSK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5% 이상으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하루 중에서는 워닝 IPS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장비 종목들을 좀 한번 계속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이제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 장에 대한 탑픽 종목 찾는다라면은 워닝 IPS가 가장 강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네. SK 하이닉스에다가만 납품하지 않나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 나왔지만은 오늘 이 P3, P4뿐만 아니라 M15, M16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PC 쪽에서 세트상 PC의 세트, 그 스마트폰의 세트 봤을 때 세트에 대한 수요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월등히 크지만 전체 매출에 대한 규모, 반도체만 봤을 때 삼성전자는 대략 한 10% 정도 남짓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SSD 세트 쪽 본다라면은 매출 전체 30%예요. 근데 이쪽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좋다. 네. 저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네. 황철주 저 최대 주주죠. 그리고 대표님이 네. 회사에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중소기업 청장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중소기업 청장을 하라 그러니까 저 회사 할래요, 나 안 할래요 그랬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그거 하면 뭐 회사에 집중 못 한다고 그러면서까지 좀 기업을 고수하셨으니까 굉장히 애착이 강하고 저게 보통 보면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다가 잘리면 회사 문 닫잖아요. 네. 근데 저기 2000년대 초 이럴 때는 주성이 삼성에도 납품했었거든요. 네. 근데 잘리고도 살아남은 기업이니까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요, 특허의 개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PSK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옛날에 저 주성 엔지니어링 14만 원 갔었어요. 정말 옛날이잖아요. 14만 원. 예, 저때 IMF 네. 때, 네. 예, 저거 네.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도 막 열심히 봐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던 저는 종목. 사실 한동안 보지는 않았었어요. 워낙에 이제 트렌드적인 기술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제는 이제 좀 매출에 대한 다양화가 좀 나타나다 보면서 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아무튼 뭐 참고사항입니다. 뭐 특허 많이 갖고 있다. 이게 꼭 돈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목표가 도달 종목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저 남해화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주에요. 지난주에 한 40% 정도 수익이 났죠.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시아 종묘, 요게 또 오늘 목표가를 도달을 했어요. 자, 어제 제가 이거 끝나고 투자의 신에서 뭐 그 종목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좀 올려주셨죠. 아시아 종묘를 또. 뭐 그래서 괜찮습니다. 들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갭으로 그냥 확 떠갖고 예, 목표가를 이상으로 확 뚫어갖고 시작을 했어요. 자, 8,000원 정도, 8,010원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자, 요거는 또 그렇다네요. 저 메론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가로 낙찰이 됐대요. 자, 메론인데 8kg짜리가 뭐 10만 얼마에 낙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도매 가격이죠. 10만 얼마에 낙찰이 됐는데 뭐 예, 조금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잘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뭐 오늘 아마 충분히 아침에 목표가 드린 가격보다도 훨씬 더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잘 대응이 가능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이 음식료나 농산물 관련해 갖고 막 말씀드릴 때 이때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1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니 조금 진행되니까 뭐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니까 GSE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저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그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 관련해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새 유독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 저런 거 대체육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관심을 조금 시장에서 가지려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저 옥수수나 뭐 이런 대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아미노산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것들도 막 움직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사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거고요. 관련주들 순환매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언제 발을 뺄까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시아 종묘 수익을 같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수익 감사에 대한 멘트를 또 올려주셨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사서 수익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참 기분이 좋고 뭐 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일단 뭐 오늘은 일단 뭐 수익 리뷰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는 드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론. 자, 근데 이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락타르라는 그 드론인데요. 자, 요게 엄청나게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이 바이락타르라는 거는 이 드론을 만든 사람 이름인데요. 터키 대통령 사위 이름이에요. 그분이 MIT 공대를 나왔는데 그분 이름을 따서 직접 만든 그분 이름을 따서 바이락타르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그 옆에 보이시죠? 드론이 한 대 날아다니고 저게 바이락타르입니다. 근데 그 옆에 전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자,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어마무시하게 좋죠. 저 드론 해봤자 그렇게 크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저 전차 하나 몇십억 하잖아요. 몇십억 하는 전차를 그냥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노래도 생겼답니다. 이 바이락타르에 대한 노래가 생겼는데 바이락타르 뭐 빛나는 탱크가 불타고 있다. 바이락타르 뭐 이것은 새로운 돌풍이다. 이런 노래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막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애완동물들 뭐 그런 것들한테 바이락타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답니다. 자, 얼마나 저게 전장에서 엄청난 그런 활동을 했으면 그런 이름까지 붙여주고 그런 노래까지 생겼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하나 좀 굉장히 좀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동부 쪽에서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그 대전이 좀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 드론을 제공을 했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붙게 되면 미국 쪽에서 제공한 드론, 뭐 이거는 저겁니다. 자살형 드론이에요. 자살형 드론인데 좀 이따가 뭐 마찬가지로 나오겠지만요. 그림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게 대전이 붙게 된다라면 이 드론의 활약상이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뇌리에 깊이 이게 박힐 수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거 저건데요. 저게 미국에서 좀 제공한 드론인데 제공한다라는 그 드론입니다. 근데 요 제블린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밑에 좀 아이보리색으로 요렇게 된 거 있죠. 저기서 평 하고 나간 거 쐈을 때 나간 거를 제가 그 나가는 순간에 캡처를 좀 했거든요. 자, 근데 저기서 딱 쏘면 이게 날아가서 쥐가 날아가다가 적전차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갖다 박는 거죠. 저기는 폭탄이 장착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드론 영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림, 그 다음번 그림은 드론이 하나가 있고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가 하나 있죠. 하나가 아니라 꽤 있죠. 근데 저게 배나무예요. 배나무인데 지금 꿀벌이 60억 마리가 죽었다 그러죠. 60억 마리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꿀벌이 없으면 이 꽃들이, 과일들이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 드론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좀 뿌리면서 수정을 해보니까 저런 거 뭐 꿀벌이 수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큼의 효율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사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농사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죠. 저 넓은데 그런 데는 사람이 뿌리기가 힘들잖아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립니다. 자, 그래서 뭐 농사 쪽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고, 세 번째 그림은 저 드론 배송이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벌써 드론 배송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우리 새벽 배송 이런 것들 우리 익숙해진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새벽 배송들 거의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우리 쿠팡 같은 것도 생긴 지 그렇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드론 배송, 로봇 배송 이런 부분들도 침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침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드론은 지금 뭐 한 20km 정도 그 정도를 뭐 달고 날아가서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림은 저거 언제일까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인데 자, 저거 우리 PD님이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평창 이렇게 해주시네요. 자, 저거 오륜기 같은 것들 저거 전부 다 드론으로 만든 겁니다. 자, 거의 예술작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저게 사용을 하면 엄청날 겁니다. 만약에 실감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싶다라면 드론에서 드론을 날려서 막 날아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나는 이 VR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드론에서 촬영된 거 그런 것도 내가 내 눈앞에서 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활용도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저 드론 때문에 전차 무용론 이런 것까지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좀 확장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뭐 많이 세게 한번 붙을 것 같은데 거기서 드론 활약이 커진다라면 급격하게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첫 종목은 요거 퍼스텍입니다. 자, 퍼스텍인데 요게 여기서 뭐 굉장히 크게 세게 좀 움직였죠. 근데 이때는 드론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닙니다. 드론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고 로봇 때문에 움직였어요. 뭐 삼성이 뭐 인수를 M&A를 한다 이 회사가 아니라 M&A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러니까 야 그럼 혹시 퍼스텍 아니야?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막 움직였었는데 요게 드론 주식도 되지만 로봇 관련주도 됩니다. 실제로 이 비무장지대 그 지뢰를 제거할 때요. 그 지뢰 제거 로봇을 이 퍼스텍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드론 관련해 갖고는 뭐 플라잉카 관련주, 현대차 플라잉카 관련주로도 엮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끝까지 들고 갈 종목은 못 되죠.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1,900원에서 5,400원까지 갔으니까 요런 것들 한번 한 사이클의 시세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고요. 자, 지금 뭐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뭐 조금 어느 정도 뭐 타이밍 잘 노리면 조금 짧은 매매, 단타 매매 뭐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은 PC 디렉트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요거는 프랑스 페리트론이죠. 그쪽에 국내 판권을 이 PC 디렉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IT 뭐 부품들 뭐 이런 것들도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
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게 조금 떨어지다가 22평선 정도, 22평선이 지금 위쪽으로 좀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배열 상태가 됐어요. 가장 밑에 240선이 있고 그 위에 120선이 있고 그 위에 60선이 있고 그 위에 20선이 있고 자, 그 위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정배열 국면 하에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차분하게 조금 공략을 해 보신다라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종목을 보면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네온테크가 드론 관련돼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군 중에 하나가 이 네온테크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저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저 직접 만들죠. 그리고 저 퍼스텍 같은 경우도 현대차 플라잉카를 하는데 뭐 그쪽 내에서 뭐 어떤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온테크는 직접 드론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40km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상용화를 위해서 검증 중인 상태예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좀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국면으로 지금 좀 완전 정배열은 아닌데요. 좀 있으면 완전 정배열 국면이 될 것 같아요. 밑에, 가장 밑에 120선이 있고, 60선이 있고, 122평선이 있는데, 가장 밑에는 240선이죠. 근데 이 60선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좀 있으면 120선 위로 올라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정배열 국면에서 좀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타이밍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43,000원대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EJ 추천주 시간에 또 추천을 해드린 그런 얼마 전에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뭐 한 1,8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왔네요. 1,800원이면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수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창피한 그 정도 수준이지만 어쨌거나 예, 그때보다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전고점이 45,450원인데요. 그거를 좀 돌파하려고 그런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 성층권 드론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성층권 드론 같은 경우는 화면이 안 나오나요? 이 성층권 드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성층권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을 성층권에 띄우는 거죠. 거기에 띄워갖고 한 30일 정도, 30일 정도 이렇게 좀 날아다니면서 저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뭐 날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보고 우리 얼마 전에 불도 났지 않습니까? 산불 뭐 이런 것들 감시도 하고 해양 쪽에서 뭐 좀 어떤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시를 하고요. 또 뭐 북한의 김정은도 조금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진 않았나? 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뭐 어떤 거 배가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진 않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요거 드론을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이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경공격기 뭐 요런 부분들이요. 요런 부분들이 좀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폴란드 쪽에 지금 상당히 좀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이죠. 요게 폴란드 쪽에 수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FA50이 T50을 개량해서 만든 건데요. 자, 뭐 저런 것들이 성능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란드에서 지금 구소련제 그러니까 미국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로 주고 이 폴란드는 대신에 뭐 다른 거를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
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FA50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저 훨씬 좋은 성능 좋은 그런 걸로 채우는 거니까 저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죠. 자, 아랍에미레이트, UAE 이쪽에서요. 저 특임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3월 달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같이 저 사천에 있는 카이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으로 갔는데 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이 T-50 고등훈련기하고 이 T-50 고등훈련기는 저런 것들 미국의 F-35 전투기하고 거의 뭐 재원들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 F-35를 대신해서 그걸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KF-21 같은 경우는 KF-21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스텔스 기능은 지금 계획하는 데는 스텔스 기능은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스텔스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스텔스 기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F-35 이런 데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전투기 성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스텔스 기능 같은 거, 스텔스 기능만 들어간다라면 뭐 F-35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저 전에 우리나라 천궁2 그거를 한 4조 2천억 정도 저 계약 체결을 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 UAE가 처음에 미국의 F-35를 좀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안 줘서 구소련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러시아 쪽 항공기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고를 치고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저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끊이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 같고 또 드론을 보다 보니까 한국 항공 우주를 또 새롭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부터 UAM AUM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UAM. 예. 도심항공. 네, 쫙쫙쫙 붙었는데 오늘은 좀 안 붙네요. 네. 기침 때문에 그런가. 네. 아무튼 이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2025년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생각보다 멀지 않았어요. 네. 이게 자율주행보다 네. 그게 플라잉카가 먼저 나올 것 같다 그래요. 이게 사고 날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네.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 드론만 하더라도 네. 활용도가 진짜 무궁무진해요. 이걸 좀 진짜 악용을 하려 그러면 네. 우리 밤손님들 그분들 도둑놈 아. 예, 도둑님들 예, 그분들 네. 드론 띄워갖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생활 침해야 그리고 네. 뭐 저런 것들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갖고 네. 뭐 불법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악용을 하려면 또 굉장히 또 많고요. 또 좋게 활용을 하려면 또 무궁무진한 게 이쪽 드론 쪽이죠. 아주 비상하신데요. 네. 일단은 드론이 생각보다는 정말 현실화되는 게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드론 관련된 또 UAM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드론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이 네. 다 저런 거니까 네. 도심항공하고 네.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네. 이따가 또 도심항공 관련되는 얘기를 또 조금 추천주 시간에 또 네. 조금 그럴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추천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 이광 전문가부터 말씀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추천주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P3와 P4에 대한 가장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보통은 낸드랑 뭐 디램,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져 왔는데요. 아마도 이제 P3보다는 P4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꼭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테스트 기업하고요, 패키징 기업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또 많이 올라온 심데코, 이와 같은 기판 회사들도 패키징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새롭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기판 사업부가 플리칩 BGA라는 이 기판을, 그러니까 패키징 사업을 투자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와이어 본딩 패키지에서 이제 나중에 TSV 실리콘 관통 패키지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플리칩 패키징이 또 새롭게 대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 때문에 플리칩 패키지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알아놓으시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심데코가 가장 주력적인 회사이고요.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하나 마이크론이 반도체 패키징하고요,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리칩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이유는요, 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세트 상품 쪽으로 이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반도체 사업이라는 거는 PC 쪽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사업으로 해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세트 상품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신사업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 마이크론의 기존에 있었던 패키징 사업보다 하나 마이크론의 신사업에 대한 플리치 패키징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FC BGA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플리칩이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본다라면은 이와 같이 전극 전달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이루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플리칩 패키징 기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이 반도체의 크기가 정말 작고 이 안에서 전류 전달에 대한 시간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연산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와이어, 그러니까 전선으로 배선 연결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뚫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플리칩 그리고 실리콘 관통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패키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이제 실적 추이에 대한 전망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환율적인 환경에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 환차손까지 본다라면은 실적 성장 상당히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그밖에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좋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다양한 고객사에 대한 활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이름에서 좀 이 연상이 되겠지만은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관계된 회사입니다. 장비 공급과 소재 공급과 패키징 기업까지 수직 계열화된 산업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움직임들 만큼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움직임 같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좀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장기간 동안에 주가 횡보를 좀 보인 모습이고요. 이미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장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죠. 자,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가격 밴드에 대한 안정성을 좀 테스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 한다라면은 새로운 가격 레벨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격대 22,000원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6,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뭐 저기 앞에서 수익률 이렇게 보니까 괜찮죠? 예, 뭐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뭐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저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뭐 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올라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 못 사죠. 저도 올라간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기 좋은 시기, 밑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들 다 그럴 때 다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뭐 남해화학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목표가 달성을 하고 지금 4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종묘 오늘 수익 달성한 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그렇게 크게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의 추천 포인트는 우리 저 소행성 탐사 저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2029년도에 2만 년 만에 오는 소행성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좀 관측을 하려고 좀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 화면에 나오는 것들 저런 건데 뭐 저는 봐도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 위성에서 뭐 이 지나가는 거를 뭐 이렇게 탐사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주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우주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일론 머스크 있죠. 지금 푸틴이 좀 명령을 한번 내렸답니다. 저 모스크바 함, 그 흑해 함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흑해 함대 기함이 모스크바 함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미사일 2발을 맞고 침몰을 했거든요. 기함이라는 거는 그 선장이 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바 함은 그거 배 한 척으로도 우크라이나 해군 전력을 전부 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전함이었는데요. 그랬단 얘기예요. 푸틴 얘기는 야, 일론 머스크 네가 그 스타링크를 통해 갖고 여기도 드론이 사용이 됐습니다. 드론을 통해 갖고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걸로 저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치를 전송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미사일을 때렸다라고 푸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푸틴이 그 스타링크에서 위성 그 쏘아 올린 거요. 그거를 야, 다 파괴해버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닌데 이 푸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술적으로도 뭐 가능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뭐 일론 머스크가 푸틴하고 1대1로 뭐 한번 싸우자 그랬었는데 그 부분도 꼴보기 싫고 막 그랬었나 봐요. 자, 근데 이 우주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 통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은 저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 이거 외에도요. 자, 우리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컨소시엄을 지금 저 만들었는데요. 요게 주축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주축이 돼서 2025년에 이 저 도심항공 저 비행 드론을 띄워서 요걸로 일단 뭐 상용하는 그 좀 나중 시점이겠죠. 편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시점은. 근데 뭐 요걸로 관광 그러니까 여행 뭐 요런 것들 좀 도시름을 요렇게 날아다니고 간단하게 하는 그 정도는 2025년도에 완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한해 시스템이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LCM이라는 거 있죠. 대선 토론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드는 고고도의 거를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LCM은 뭐 중고고도 거 뭐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2024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더 쪽들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우리
중국에서 사드가 들어왔을 때 그 사드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라 레이더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근데 우리가 저걸 개발하면 뭐 우리 힘으로 개발을 하면 뭐 지들이 뭐라 그럴 겁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 고고도 방어하는 것들은 사드로 하는 거고 중고도 같은 경우는 저 LSAM으로 하는 겁니다. LSAM으로 하는 건데 저게 하나 시스템에서 선보인 그 모형이에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빨리 뭐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사우디 저 특임 장관이에요. 저 사우디가 저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3월 달에 방산 박람회를 했었는데 저기서 뭐 저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저게 그런 겁니다. 바로 옆에 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 천궁을 도입을 했어요. 천궁을 도입을 했는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4조 2천억 정도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 사우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천궁 시스템 저거를 도입을 하려고 뭐 그렇게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 아랍에미리트에 4조 2천억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2조 6천억 정도는 LIG 넥스원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1조 4천억 정도는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가 하나 디펜스에서 만든 발사체 뭐 그런 매출이기 때문에 자, 매출이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되면 작지도 않죠. 4조 2천억 중에 1조 4천억이니까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요거 때문에 또 좀 굉장히 강한 그런 모멘텀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은 갑자기 뭐 사서 크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크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차트 모양도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시점에 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추천을 좀 드리는데 내일 아침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7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 시스템까지 소개해 주신다면 LIG 넥스, 한국항공우주 모든 방산주 석권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벌써 옛날에 추천해서 옛날에 목표가 달성하고 네. 그리고 한번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 얘기하다가 그때 6만 원, 7만 원이었었나요? 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 또 사야 돼요.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네. 일단은 올해는 정말 이재필 전문가님의 필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그러면 옛날은 안 그랬단 얘긴데? 아, 왜 그러세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좀 받으셔야지 또. 자, 예,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